찌푸리는 건지 강우는 불만으로 입이 대빨 튀어나왔다. 오늘 아버지가 재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오기 싫었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아빠의 경제력이 필요한 나이이니 어떡하겠는가. 강우는 고1로 한창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춘기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기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훈의 상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동안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마도 강훈도 숨죽이며 살아왔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도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겠지. 강훈도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서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기숙사를 들어가 독립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다. 대학교도 웬만한 데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데를 가야 아버지가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하기에 강우는 지금 이런저런 것 잡생각하지 않고 남은 3년 고등학교 생활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있다. 친구들이 오늘은 땡땡이 한번 치자. 오늘 점심은 급식 말고 학교답 넘어 짜장면 먹고 오자. 여러 유혹들이 많지만 강우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친구들에게 독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강우는 그렇게 독하게 살고 있는 자신에 비해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 만나 연애도 하고 참 팔자 좋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았나 궁금하기도 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건물 제일 위층에 위치한 한정식 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올라타려고 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옆에 선다. 엄청난 미인으로 곁눈질로 대충 훑어봐도 탄탄하고 건강하다는 게 확 느껴지는 여자다. 데이트하러 왔나? 아무 남자나 만날 것 같지 않은 여자임은 분명하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여자를 몇 번이나 힐끔거리다 순간 여자랑 눈이 마주쳤다. 여자도 6층으로 가나 보다. 여자는 강훈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어준다. 멋쩍어진 강훈은 모른 척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크게 요동친다. 문이 열리자 얼른 내려 아버지를 찾았다. 창가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아버지는 강훈을 보고 손을 든다. 강훈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잡기 어렵지 않았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웬일이야? 나한테 이런 목소리로? 의아했던 강훈은 아버지의 눈길이 자신의 뒤로 가 있는 걸 보고 뒤를 돌아보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여자가 웃으며 아버지 옆으로 가서 선다. 둘이 같이 오네? 인사해라. 새어머니 되실 분이다. 우리 아들 지강훈.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는 두 사람을 짧게 소개한다. 강훈이 엉거주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반가워. 난 한혜진이라고 해.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한다. 자신만만한 태도이다. 아버지는 당당한 신세대 여성을 택하셨나 보다. 수동적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엄마와는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아 맞은편에는 강훈 혼자 앉게 되었다. 비어있는 옆자리 의자에는 무거운 가방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적만 흐른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강훈은 이렇게 어색할 줄 알았으면 문제집이나 책 살 게 있다고 서점 가야 한다고 하고 혼자 집에 갈 걸 후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무얼 먹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남의 연애사에 흥미가 있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다. 그저 결혼식은 여자가 초혼이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며 날짜는 한 달 뒤 셋째 토요일이라는 것 정도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훈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 뭐 하고 노냐 등을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도 관심 없는 걸 물어봐 주니 황송할 따름이었다. 대충 잘 지낸다며 둘러댔다. 필요한 게 있음 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혜진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말이 쉽지. 학교에서 자습하고 밤늦게나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렇다고 혜진이 싫은 건 아니다. 새엄마라는 관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솔직히 강호는 혜진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더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 뒤로는 결혼식까지는 혜진과 강호는 만날 일이 없었다. 강훈도 혜진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상 따로 생각나거나 하지 않아 별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셋이서 지내게 되면서부터다. 강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딪히는 혜진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꿈에서까지 혜진이 나타나 강훈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니 깨고 나서 실물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려 얼른 학교로 향했다. 그런 강훈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혜진은 남편을 붙잡고 강훈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라며 털어놓았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창 공부에 시달릴 때라 예민해서 그런 걸 테니 별 신경 쓰지 마 하고 만다. 두 부자의 사이가 살갑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심해도 여간 무심한 게 아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아직은 애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일 텐데. 모처럼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거실로 나온 강우는 깜짝 놀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혜진이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었다. 혜진은 요가 강사라고 했다. 이제까지 집에서 요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마 큰 방에서 혼자 조용히 했었나 보다. 오늘은 왜 거실에서 하고 있는 거지? 강훈아, 네.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새어머니라고 하기에도 못하다. 대충 얼버무리자 혜진이 강훈에게 다가오며 아침을 차려주겠다며 씻고 나오란다. 그냥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에 나갈걸. 어색한 기류에 숨이 막히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차려줬으면 그냥 가서 운동이나 할 것이지. 왜 앞에 앉아서 남 먹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 오후에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빠는 주말도 바쁘시네. 저도 공부하러 독서실 가야 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는데 내가 워낙 선택 장애가 심해서 누군가 같이 쇼핑을 가야지. 아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고민만 하다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온다니까? 바람 좀 쐴 겸 같이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마치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식이다. 결국 강우는 혜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둘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젊은 새어머니는 유쾌한 사람이었다. 강훈의 팔짱을 끼고 다니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어때? 나한테 어울려? 물어보고 입어보기도 하고 마치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처음에는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어색해 피하려고 했지만 새어머니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강훈만 신경 쓰면 촌스럽고 어리게 보일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혜진은 매장을 몇 군데 돌며 집안 살림에 필요한 몇 가지 조리 도구도 사고 강훈의 옷과 운동화도 사줬다. 이런 물질 공세로 강훈의 마음을 사려는 게 뻔히 보였지만 혜진이 아니라는 듯 행동하는 게 귀여워 보였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어색한 게 많이 줄었다. 강훈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말은 하지 못하고 혜진이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강훈을 눈치채고 혜진이 먼저 햄버거를 먹자고 잡아 끌었다. 몸매 관리한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강훈을 위해 양보해 준 건가 싶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햄버거 맛있다. 근데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을걸?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요리 솜씨 꽤 쓸만해. 이래봬도 금손이거든. 주로 혜진이 얘기하고 강우는 듣고 대답만 하는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과묵한 강훈도 분위기에 휩쓸려 몇 가지 정보를 흘렸다. 밥보다는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날부터 틈만 나면 혜진은 이것저것 간식을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강훈의 방에도 계속 들락날락하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일이 생겼다. 공부에 파묻혀 사는 강훈이긴 하지만 한창인 사춘기 소년인 것이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강훈은 책 대신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너무 몰입하고 있었는지 문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싸한 느낌의 뒤를 돌아보니 혜진이 방에 들어와 있었다. 순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혜진은 별거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마무리해주고 나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강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 있었다. 제발 꿈이길 바랬지만 꿈이 아니었다. 강우는 그 일로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혜진을 피해 다녔다. 혜진은 매일 밤늦게 몰래 집에 들어서는 강훈을 오늘은 작정하고 기다렸는지 방으로 따라 들어와 한창 그럴 나이라며 당연한 거다라고 혹시 또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다. 그 뒤로 혜진은 강훈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 라며 강훈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다. 강훈아, 스파게티 만들 건데 소스 뚜껑이 안 따지네. 도와줄래? 혹시 얼마 전에 산 줄무늬 티셔츠 못 보셨어요? 둘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우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는 물론 엄청 좋아졌다. 아빠는 혜진과 강훈이 살갑게 지내는 걸 보고는 한시름 던 표정으로 만족하며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잘 지내라고 했다.